안녕하세요. 김학의와 윤총경. 왜 지금 이 성의 문란을 가지고 갑자기 이 난리를 치는지 제가 알아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오늘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서 뭔가를 한 꼭지만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마 두 꼭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방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기가 모두 지금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또 더 궁금하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태클이 걸릴까 하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제가 찾아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이죠. 리얼미터가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헐뜯기에 전적으로 이정열 등등 김진표나 등등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잖아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진짜 이재명 헐뜯기에 나섰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 9월 달에 리얼미터가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가 박원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박원순, 그 다음에 이낙연, 심상정, 김부경.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 김경수 밑에 들어가 있어요. 7%로. 근데 이 조사를 보니까요. 전국 단위인데 2,500명. 이 응답한 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유권자 총수를 지금 알아보자. 그래서 유권자를 수를 찾아보니까요. 그게 인터넷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차단된 겁니다. 도대체 이 유권자 수가 총 몇 명인데 겨우 2,500명 응답한 걸 가지고 그것도 응답률이 7%밖에 안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15%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지지율 조사 회사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지지율 조사 회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어쨌든 리얼미터에서 요새 리얼미터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 리얼미터가 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말이죠. 아주 최근 자료로 지금 막 무엇이 문제냐면요. 3월 25일 자료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 자료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 자료로 리얼미터가 뭘 발표를 했냐면요. 경남 성산, 창원, 거기에 지금, 유권자 500명을 조사해가지고요. 그래갖고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했느냐. 정의당과 민주당의 단일 후보화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당 후보가 더 높아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정의당 쪽으로 밀어줘야 된다.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단일 후보로 정의당 후보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권에는 민중당은 없는 것인지 그거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일단은 13%나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화로만 조사한 겁니다. 그렇게 단일 후보화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거 부정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바로 4월 3일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서 일어날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단일 후보화한 거죠. 그런데 왜 리얼미터가 이럴까요? 그런데 큰 문제는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정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거가 사람들한테 별로 잘 모르죠. 이게 이제 뉴스로 쑥 지나갔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기에 모든 각종 성 문제를 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김학의는 야권, 또 승리의 뭐 그런 버닝 선, 그 문제는 여권. 그래갖고 양쪽의 성 문제를 제시를 마구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마구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그 재판 거래 비슷하게 뒤쪽에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적당히 무마시켜질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닝썬의 그 조직에 투자한 것이 삼성에 몸담고 있었던 이혜진이라는 네이버 사장 있죠. 그 사람의 아들이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과도 얽혀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고 윤총경이라는 사람과 지금 김학의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어제자 뉴스일 거예요. 보니까 경찰 간부가 성매매 업소를 차려가지고 정보도 알려주고 뇌물도 챙겼다. 뭐 이 정도입니다. 한국의 그 성매매 또는 뭐 성범죄라는 규모가 지금 그걸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인볼브 돼가지고 뭐 조직이 된 거예요. 성범죄 조직이 스스로 된 겁니다. 경찰하고 검찰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또 더 웃기는 거는 말이죠. 여가부의 그 성인지 감수성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34조 원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성 단체들은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혈안이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장자연 사건에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여성 단체들이. 그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수많은 그 폭력, 뭐 조직적인 성매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성 전체에서 끽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성소수자 문제. 지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년째 퀴어 축제, 이게 뭐 한 작년도 거 같으니까 한 몇 년째 계속해서 가면서 무지개색 정치를 하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더 엄청나게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이 도표의 맨 밑에 보면은요. 정의당을 키워주게 되면 정의당이 주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성소수자, 뭐 인권 문제, 난민 인권 문제, 페미니즘 주장. 뭐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정의당 아닙니까? 근데 소로스 자금도 한국에 들어온 걸 보면은 인권 문제 때문에 들어와 있지만 특히 소로스가 미국 민주당을 통해서 미국에서 하는 짓은 성소수자 보호거든요. 그런데 이 소로스와 일본 사사카 재단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사사카 재단에 돈을 먹은 게 뉴라이트잖아요. 뉴라이트의 류석춘이 키워주라 라는 게 일베하고 그 여성의 과격분자들 이런 거를 키워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 과격한 페미니즘까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의당은 누가 솔직히 만든 겁니까? 유시민이 만든 거잖아요. 뭐 유시민 조국이 저는 뭐 성소수자와 뭐가 얽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썰전이 키워준, 그러니까 중앙 그 방송에서 키워준 삼성재단이죠. 키워준 썰전에서 드디어 포퓰러한, 그러니까 대중적인 정치인으로서 입방아를 찌울 수 있는 사람인, 뭐 자기는 정치인은 아니다, 방송인일 뿐이다, 뭐 작가일 뿐이다, 요딴
그 꼼수 전략을 쓰고 있는 유시민 말이죠. 유시민이 바로 정의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뉴라이트의 류석춘이 하는 말은 한국에서는 그 종북 좌파를 없애고 이런 식의 정의당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류석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뉴라이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요, 박원순이 굉장히 인권을 중시해가지고 뭐 각종 인권 단체며 뭐 변호사 협회며 뭐 조직이 막강한 게 또 박원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쪽에서 잠깐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무엇이 머릿속에 있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상주의자가 만약에 나는 인권을 막 너무 존중해야 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한국 정치는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아니죠. 자국민을 보호해주는 정치세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박원순이 키워준 게 뭐예요? 교통방송이라는 거죠. 교통방송에 재직하고 있던 파타임 잡 사람들을 모두 풀타임으로 해주고 자료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김어준을 교통방송의 그 메인 앵커처럼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어준이 끌고 와서 뭐 가끔 방송하는 것들 보세요. 그럼 이정열도 끌고 왔고 뭐 기타 등등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을 끌어내릴까? 언제 한번 이재명 지사를 초대한 적이나 있나요? 김어준이 오히려 물고 늘어졌으면 늘어졌지? 그죠? 그런데 김어준의 뭐 동기동창인지 뭐 절친인지가 리얼미터의 그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유시민과 더불어 정의당이 주장하는 소로스 정책을 한국에다 펴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리얼미터에 창원 성산에 대한 자료가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었습니다. 제가 2번이나 해봤는데 없었고요.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자료가 있는지 또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아니면 찾기 어렵든지 뭐 아무튼 제 눈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서칭 무지 잘하는 사람인데 서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관위와 무슨 얽혀있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뭐냐면요.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고 무려 30년간 선거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조혜주라는 사람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이라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나무위키에 있는 그 이력 삭제를 해버렸다고 바미당의 권은희 의원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 1월 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조혜주라는 사람은요. 전북 장수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건 30여 년간 선거 관리를 했다는 거는 그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그 선거 부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를 다 본 사람이고 그거를 계속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드루킹으로 부정선거를 했지만 뭐 특검을 국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인가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